그래서 센트럴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나와서 얼굴이 좀 타고 있는 게 느껴지네요. 선크림을 꼭 발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끔 대학교에서 수업, 특히 이제 Art Humanity, 뉴욕에는 박물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간혹 그런 박물관에서 만나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같은 경우에 센트럴파크랑 연결이 되어 있죠. 중간중간에 잠시 들러서 산책도 하고 뭐 생각도 하고 그러기에 굉장히 좋았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 머릿속에는 온통 차트와 뭐 매크로, 펀더멘털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지금 센트럴파크를 걸을 때랑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센트럴파크를 걸었을 때랑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지만 여튼 항상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중간중간에 멈춰서 생각나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녹음을 하고 필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Thank you. 네, 원래는 브루클린 브리지로 가려고 했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제가 깜빡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에 있으면 생활이 되게 맞춰져서 좋긴 좋아요. 트레이더들한테 딱 맞는 생활입니다.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매매하고 복귀하고 그 다음에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밤에 조금 늦게 잔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좀 피곤한 감도 있어요. 특히나 서부에 있을 때는 제가 새벽 뭐 3시 반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동부죠. 뉴욕에 있으니까 뭐 그래도 아침 7시에 일어나면 시간이 뭐 딱 맞습니다. 네, 여튼 뭐 호텔에 전화를 해보니 로코 스테이크하우스가 괜찮다라고 하니까 뉴욕에서의 마지막 밤 스테이크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왔습니다. 로코 스테이크하우스. 네, 호텔에서 추천해주는 스테이크하우스인데 혼밥을 해도 괜찮은 곳이겠죠. 네,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One person? One person? Right. Yeah. Is it okay that I vlog inside? Yeah, you can vlog. Okay. So this one is with the bone. Both have a bone. Both have a bone. Okay. So The what's sirloin comes on a sizzling dish. Sliced. Very good. Sizzling dish. Okay. What about the ribeye? Ribeye just comes bone in ribeye. Bone in Only ribeye. 2 ounce. Okay, great. It's a little fatty. Has a lot of flavor. Okay, great. Okay, then I would go for the sizzling one. Yeah. Sirloin steak, How do you like it cooked? medium, please. Medium? Yeah. And can I get Sprite? Thank you. 그래서 빵이 나왔고요. 굉장히 따뜻한 빵입니다. 버터랑 같이 발라서 먹을 수 있도록 나왔네요. Okay, thank you. Two pieces. The rest is gonna stay hot. This is on the house. Creamy spinach and a mashed potato. Enjoy. Awesome, thank you. 굉장히 육즙이 살아있고 시즈닝 돼서 매쉬 포테이토랑 시금치랑 네,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음식이 상당히 빨리 나왔어요. 지금 한 10분 안에 나왔던 것 같고 고기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고급지고 맛있고 부드럽고 네, 그래서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고 지금 다운타운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마 뉴욕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차징 부이죠. 이게 한글로 치니까 돌진하는 황소 네, 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시장에서 이제 황소는 밑에서 위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장세를 저희가 불마켓이라고 하죠. 그리고 곰은 위에서 내려찍기 때문에 내려가는 장세를 베어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황소, 특히나 황소 중에서도 저기에 있는 황소의 그 주요 부분이죠. 네, 그 주요 부분을 만지면 좋은 기운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장이 올라가기를 아마 바라실 겁니다. 그게 뭐 테슬라든 아니면 뭐 애플이든 구글이든 뭐 엔비디아든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좀 내려와가지고 나를 태우고 가면 좋지 않을까, 포모적인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의 상황에서 대부분 좀 조정을 받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매수 셋업이 나온다라고 해도 강한 스퀴징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민감도가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워낙 스퀴징을 많이 쳤기 때문에 셋업 자체는 매수 셋업이 나오고 있지만 컨티뉴에이션으로 먹기가 어렵고, 이 상황에서 아마 이제 매도로 내려친다라고 한다면 꽤나 컨티뉴에이션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황소의 그 주요 부위를 만지면 시장은 올라가는 거지만요, 황소의 부위를 만지고 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시장에 조정이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셀반꿀이죠. 셀프 반대 개꿀. 조정을 좀 받아야 또 힘차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황소 동상을 만지고 시장의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변화무쌍하면서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 해 1분기 정도만 해도 정말 투자의 대가들도 이렇게까지 시장이 많이 오를지는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연초에 영상을 몇 개 올려드린 게 있는데요, 꽤나 밸류에이션적으로 안정적인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롱에 베팅을 했지만, 항상 끝까지 홀딩하고 끝까지 많이 먹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끝까지 많이 먹는다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끝까지 많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으면 나의 수익률이 약간 랜덤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에서 한 100까지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꾸준히 한 20에서 60이나 70 정도 익절을 하는 것과, 어떨 때는 1에서 뭐 100 혹은 100 이상으로 익절하는 것, 어떨 때는 내가 들어갔다가 100에서 익절 못하고 내려와서 내 본전까지 돌아오거나 아니면 거기서 더 내려가가지고 내가 물타기를 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결과값들이 상당히 좀 랜덤화가 되는 것 같고요. 그때도 심리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먹을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 더 홀딩할 수 있었는데, 혹은 내가 조금 덜 손해를 볼 수 있었는데 하는 이런 마음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약간 그 말리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일관적으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특히나 뭐 대장주를 들어간다라는 가정하에서 꾸준히 한 30에서 40% 정도의 익절, 이 정도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정답은 없지만 뭐 사람들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배터리 파크라고 자유의 여신상을 볼 수 있는 공원으로 왔어요. 시간이 좀 많이 어두워져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배터리 파크에서 볼 수 있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줌을 한번 당겨볼까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나를 태우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려와서 나를 태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이제 대부분 포지션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더 오르기를 바라거나, 작년부터 물려있던 분들은 이제부터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를 바라실 수도 있어요. 트레이더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셀방꿀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이 기울기적으로 패럴렐 채널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민감도가 낮은 차트에서도 상당히 많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힘적으로 매수 셋업은 맞지만 매수를 타는 것도 약간 부담스러운 시점, 아직까지 대추세 매도로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있게 매도로 타기에도 상당히 애매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추세가 좀 매도로 컨티뉴에이션이 좀 나와주면
충분히 매수로 타고 다시 이제 매수로 반등할 때 그때 매수로 타거나 아니면 뭐 거기서부터 뭐 나스닥이 10에서 15%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매도로 수익 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내가 투자자인지 혹은 내가 단기 트레이더인지에 따라서 원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적으로는 올라가는 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내려가는 게 좋은 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건강한 풀백이 나와야 다시 또 올라갈 때 힘차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계속 늘어져 있는 형상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오늘 제가 황소의 불알을 만진 만큼 그리고 계절성이라는 그런 변수를 달고 어느 정도 힘찬 조정을 받아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뉴욕 일주일 생활비가 거의 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사실 가성비를 따졌다라고 한다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은 충분히 세이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머물지만 결정을 하셔도 훨씬 더 세이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뉴욕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다시 약간 뭐 추억 여행으로 돌아가는 일주일만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내자라는 생각으로 좀 돈을 좀 많이 쓰긴 했지만요. 숙박비에서 최소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는 세이빙이 가능합니다. 식비 같은 경우에도 에어비앤비 통해서 구하시고 이제 직접 해 드신다라고 한다면 한 50만 원 정도는 세이빙이 가능하고요. K타운 H마트에서 이제 사가지고 요리해 드시면 가격을 훨씬 세이빙 할 수 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공항에서 호텔로 왔다가 다시 호텔에서 공항 가는 스케줄 때 우버를 사용해서 좀 많이 나왔지만 이때 뭐 JFK 메트로 타고 간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도 대략 한 15만원 정도는 세이빙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K타운에서도 가깝고 타임스퀘어에서도 가까운 그 브로드웨이에 있는 호텔에서 지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방값이 조금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룻밤에 248불에 뭐 여러가지 호텔 피랑 텍스까지 합쳐서 2,000불 넘게 나왔고 지금 환율로 하면 뭐 한 260만원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뉴욕에서 생활할 때 콜롬비아 대학교 시절에는 기숙사에서 살았었고요. 이후에 포트리에서 살았던 적도 있고 돈을 세이빙하고자 브롱스에서 살았던 적도 있지만 여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브루클린에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내실 때 여기 저지시티도 나쁘지 않아요. 패스 타고 쭉 올라오시면 한 3-40분 만에 K타운까지 넘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브루클린도 뭐 비슷한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트리 같은 경우는 넘어오실 때 이제 카 쉐어로 넘어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1번 타고 쭉 내려오시면 금방 오실 수 있어요. 이것도 한 40분 정도 만에 오실 수 있는데 돌아갈 때가 스페니시 버스 타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번거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한인타운은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브롱스는 추천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할렘, 특히나 이제 이스트 할렘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웨스트 쪽으로 오시면 이쪽은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이렇게 뭐 썩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이스트 빌리지 쪽 이쪽도 아마 조금 저렴한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뉴욕 오시는 분들은 이제 버짓을 설정을 하시고 좀 버짓이 타이트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지시티나 브루클린 쪽도 괜찮은 곳이 많기 때문에 한 3-40분 정도 트래블 생각하시면 충분히 괜찮은 곳, 가성비 좋은 곳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모니터가 많고 캐리어가 조금 무거워서 공항 이동할 때 우버를 사용했는데요. 뉴욕 떨어질 때는 라구아디아 에어포트에 떨어졌었고 그래서 한 55불 정도가 나왔고요. 이제 다시 시카고로 넘어갈 때는 뉴저지에 있는 뉴워크라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때 한 85불 정도가 나갔네요. 보니까 여기 터널 지나는 비용이 20불이라서 여기가 조금 비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뉴욕 여행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좀 저렴하게 여행을 하실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숙박과 식비에서 많은 돈을 세이빙 하실 수 있으면 쇼핑하는데 혹은 뭐 쇼 보는데 조금 더 돈을 할애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다음 여정이 시카고인데 이제 시카고의 여정도 제가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